오사카의 유명 상업거리 도톤보리 역시 그때 조성된 상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막부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오사카성 주변에 자리를 잡았던 상인들. 도시는 그들에 의해 성장합니다. (15세기) 중국에서도 거대한 왕궁 건축이 시작됩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13년 만에 완공한 성. 바로 베이징의 자금성입니다.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궁궐인데요. 전체 규모가 무려 72만 제곱미터. 남북 길이가 960m. 오로지 황제의 권력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자금성의 정문인 오문을 통과하면 거대한 광장이 펼쳐집니다. 평평한 땅에 네모 반듯하게 지어진 자금성은 유교 법칙에 따라 중요한 건물들을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동서대칭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 중심에 황제가 있죠. 황제가 정서를 보던 태화전은 자금성 안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더 이제 이렇게 역사도 더 오래되고 한양 도성을 만들 때 그 주례의 고공기를 많이 참고했다라고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이제 서울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중국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도시하고 서울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은 평지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평지에 만들어지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계획하기 쉽습니다. 동서남북 방위 잡기도 좋고요. 근데 자연의 질서를 품에 안으려면은 자연을 잘 읽어야 되고 적절한 곳에 땅을 깎거나 물을 메워야 되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을 이야기할 때 중국의 도시의 아류인 것처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사실 땅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도시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고요. 자금성은 황제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의 업무 공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금성의 남문, 천안문 앞 광장이 관청가가 있던 곳으로 조선의 육조 대로에 해당하는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두 개의 정약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금성이 지어질 당시엔 황성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기도 했다는데요. 백성들이 오가던 이 거리가 한양의 운종과 같은 상업거리였습니다. 정약문 거리는 베이징의 유명 상업지구 전문 대가로 이어지는데요. 자금성의 규모에 비하면 좁고 협소한 길입니다. 그 중국에도 이제 이 대로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한양같이 그 대로를 왕의 어도를 상업화시킨 생각은 잘 안 하죠. 상업적이 따로 있죠. 시장이 따로 있고 그 종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게 이제 종로라고 하는 건 아주 상징적인 길이어서 그 임금의 행차 대열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넓은 종로를 만들어 놓고 이걸 행차용만 할 거냐, 종로 양쪽에 행랑을 쫙 만들어서 그걸 상업거리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최초의 쇼핑몰을 이제 설계를 한 거죠. 나라마다 규모나 건축 형태는 달라도 왕궁은 왕을 위해서 지어집니다. 하지만 통치 철학에 따라 도성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백성들의 공간을 계획한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그
조선의 수도 한양은 세 번째 임금 태종대에도 건설 작업이 계속됩니다. 여기는 두 번째 왕궁 창덕궁입니다. 태종이 건설의 전 과정을 주도했고 조선시대 많은 임금들이 사랑했던 곳이죠. 네, 태종 이방원이 실제로 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궁이 이제 딱 문을 들어와서 보통 일자로 이렇게 쫙 뻗쳐져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좀 약간 이렇게 굽이 좀 꺾여져 있죠. 아, 여기는 그런데요. 진선문을 지나면 나오는 이 마당이 네, 안녕하세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랍니다. 뭐가 사다리꼴이란 말이에요? 뭐가 완전 일자인데? 이곳은 왕의 공간 인정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무르는 마당. 한 발 떨어져서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멀리서 봐도 사다리꼴이 아닌데요. 눈높이에서 보면 일자 같죠? 네. 공중에서 보면 네. 확실히 사다리꼴입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쪽 측면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원래 일자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잘못 지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마당에 서서 바라보는 눈높이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와, 이거는 위에서 보니까 야, 이렇게 심하게 야,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보면 안 느껴지네요, 그게. 야, 신기하다. 더 높이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실수가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데 이야, 뭐야, 왜 이렇게 지었지? 여러분도 보이시죠? 인정전으로 들어가는 마당이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태종이 이걸 허락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근데 왜 찌그러졌냐면 이게 건축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뒷산의 그 지형의 축과 앞에 있는 종묘의 축이 달라 이게. 이 꺾여 있어. 어디선가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물이 계속 어긋나게 돼 있어요. 앞면은 종묘의 축을 따라가고 뒷면은 이 창덕궁의 지형의 축을 따라가요. 그럼 결국 이렇게 좀 부정형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유교적 예법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그 편리성 이런 것들이 훨씬 강조되어 있는 궁궐이 됐죠. 그걸 잘 풀어내니까 이제 박자청이라고 하는 건축가였고. 처음에 이걸 본 태종은 대노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현장 책임자 박자청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남쪽을 봐야 하는 인정전의 위치는 바꿀 수가 없으니 주변 산을 깎아서라도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태종이 이제 공사 도중에 와서 보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이미 기초는 보일 거 아니에요. 찌그러진 게. 예? 아니 마당을 찌그러뜨렸냐 막 대노를 한 거야. 너 아무리 내가 봐줬더니 말이야. 예? 너 예쁘다고 그랬더니 네 멋대로 하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 통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서 변명이 뭐냐. 완공 되시면 알 겁니다. 제 뜻을. 당시 공사를 맡은 박자청은 궁궐 문지기 출신으로 공조판서, 지금의 서울시장인 한성부 판윤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인데요. 특히 한양 도성 건설 책임자로 창덕궁은 물론 한양 성곽을 건설을 했고 자꾸만 무너지는 경복궁 경회로 보수 건설, 보신각도 그의 작품입니다. 박자청은 최고 건축가였습니다. 얼마나 절묘한지 여기 딱 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이게 정문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 프레임 안에 딱 건물의 전부가 딱 들어오게 돼 있잖아. 이거는 저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거리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거리를 그렇게 띄워놨기 때문에 요 프레임 안에 마치 그림 속에 하나가 딱 들어오듯이 되는 거거든. 이건 뭐 박자청의 그 이 스케일감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아주 요 한 장이 딱 그 건축적인 이 격이라 그럴까 품격과 자연과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엄보다는 좀 아늑함. 왕권도 아마 그랬던 막 군림하는 왕보다는 좀 이렇게 백성을 이렇게 감싸는 왕, 이런 좀 자유로운 왕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었을까? Sun